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23도인데요. 오늘 원주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른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하고요.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는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다소 누그러들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제21회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헌혈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2024 울산 태화강 마두희 축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인 영월칙 줄다리기가 시연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일 강원도 내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등 강원도 내 4개 대학병원은 전면 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개인 병원에 대해서는 휴진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진 결의일인 이달 18일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진료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의원 10명이 어제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소속 원주시의원 3명을 제명해달라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10일 원주시의회에서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징계 안건 표결에서 해당 시의원 3명이 국민의힘 합의안을 따르지 않아 당의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 대상이 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출석 정지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해당 시의원 중 한 명은 기자회견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홍천의 대농장을 시작으로 최근 횡성과 원주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횡성의 경우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강원도 과수 화상병 발생 면적은 세농가 10,000제곱미터로 지난해 발생 면적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등 세균이 번지기 쉬운 날씨가 질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영 기자 연결합니다. 박형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네요. 현재 여의도 국회 상황 살펴보고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원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도 좀 정리해보죠. 일단 국회 상임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기간을 한마디로 하면 말 그대로 파행입니다. 단 하루도 여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서 10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서 단독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목으로 내준 7개 상임위원장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서 현안을 점검하고 긴급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그 4년 전인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서 그 반쪽 상임위를 한 2년여간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의 상황과 같이 좀 이번 22대 국회 역시 4년 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극한 대치로 야당 위주의 반쪽 상임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곳곳에 배정돼서 현재 맹활약하고 있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서요. 상임위 소집과 운영도 연이어서 단독 개최하면서 그 도출신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개최하면서 정부 부처의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그 강원도 부지사를 영임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또 국토위에는 그 송기현 원주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들 의원이 향후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정부 부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민주당은 그 전날에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그 시작으로 입법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없이 그 최상병 특검법을 뭐 재상정한다든가 이런 중요 현안을 단독으로 다뤘습니다. 그 가방위는 그 강릉 출신인 그 안산을에서 당선된 김현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 여야가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을 7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위를 보면요. 그 야당 간사로 그 강릉고 출신인 그 경기 남양주에서 당선된 김병주 의원과 그 춘천의 허영 의원이 동시 배정돼서 북한의 대남 적대 행위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손발을 맞추면서 국방 현안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른바 산자위라고 하는데요. 이 산자위를 보면은 정선 출신으로 그 원주 대성고를 졸업한 그 충북청원에서 당선된 송재봉 의원이요.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심해 강구 개발 발표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정 현안을 따지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예결위에 송기현 의원과 허영 의원, 김병주 의원 등 그 도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특히 그 허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강원도 국비학부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연고인 의원들 중에 강원도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도 있고 의사 출신도 있는데 이들 의원들의 국회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 초등교사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그 백승환 민주당 의원이요. 그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현재 그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교육 현안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 백 의원은 현재 그 원주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하는데요. 그 백 의원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그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AI, 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것을 좀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백 의원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그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이나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 방식인지 좀 증명한 후에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을 좀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 조국혁신단의 그 김선민 의원이 있는데요. 그 김선민 의원도 역시 전문 분야인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돼서 어제 첫 그 상임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간병비의 공적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구역법 이런 법들을 대표 발의기도 했습니다. 네. 홍천 횡성 영월평창 선거구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나섰다고요? 예, 국민의힘이 어제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이재명 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았냐면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맡게 된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서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고요.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의원들을 대거 특위에 배치해서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여야 정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 박정아 의원이 연임됐다고요? 예, 현재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이끌고 있죠. 원주 갑선거구의 박정아 국회의원이요, 1년 더 도당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오늘 20일 오후 3시에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박정아 의원의 도당위원장 연임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은 오늘 실시가 되는데요. 앞서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6명인데요. 이 6명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서 박 의원의 도당위원장 연임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진행되는 도당위원장 후보 접수에 좀 단독 등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박정아 의원은 아시다시피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 춘추관장을 맡았었고요. 2011년 대통령실 대변인, 또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2022년 6월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정비에 들어갔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요, 어제 오늘 13, 14일 이틀간 원주 갑과 동해 태백 삼척정선 지역위원장 경선을 실시합니다. 이번 경선은요, 모두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요,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첫날에는 1차 조사로 ARS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인단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오늘인 2차에서는 미처 전화를 받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 업체에 해신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원주갑 출마 후보는요, 박윤미 3선 도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또 한 명은 저번 총선에 예비 후보로 뛰었던 여준성 당 정책위 부의장이 등록을 마치고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경선 지역 외에요, 나머지 6개 지역은 모두 지역위원장이 결정이 됐고요. 예를 들면 원주 을은 송기현 의원이 됐고요. 홍천 횡성 영월평창 이 지역은 총선에 뛰었던 허필홍 전 홍천 군수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위원장 경선이 모두 마치게 되면 곧이어서 이달 말이라든가 내달 초쯤에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이죠. 도내 민주당 현역 의원인 송기현 의원이라든가 허영 의원 외에 또 원외 인사로 김도균 속초인제 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감원혈액원에서는 제21회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서 헌혈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 이 세계 헌혈자의 날, 이게 어떤 날인가요? 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2021년부터 정부가 혈액관리법에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해 지역 내 건강한 국민의 자발적 헌혈을 권장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제21회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가치 있는 헌혈 슬로건으로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서도 헌혈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엄재용 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자발적 무상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자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입니다. 2004년 국제 헌혈운동 관련 기관인 국제적십자연맹과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는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미국의 병리학자이자 혈청학자인 카를 란트 슈나이더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국의 자발적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존경을 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가 헌혈자의 날 기념 행사를 주최하고 헌혈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정부가 혈액관리법에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지역 내 건강한 국민의 자발적 헌혈을 권장하는 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계 헌혈자의 날 슬로건이 가치 있는 헌혈, 가치 있는 헌혈. 이게 발음이 똑같으니까요. 네. 앞에 있는 가치 있는은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네. 어떤 행사가 개최되나요? 강원혈액원에서는 지난 12일 강원도청에서 2024 헌혈자의 날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헌혈 유공단체와 개인 표창은 물론 강원도 내에서 400회 이상 헌혈자 18명 중 6명에게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해드리고 만 69세 헌혈 정년을 맞이하시는 두 분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청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단체 헌혈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4개월간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헌혈 릴레이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헌혈 기념품과 2024년 헌혈자의 날 슬로건 또 가치 있는 헌혈, 가치 있는 헌혈이 각인된 혈액형별 키링 그리고 지자체가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엄재용 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헌혈은 자발적 무상 헌혈입니다. 헌혈자님의 정기적인 헌혈은 환우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6월 12일 선포식 이후 2일간 총 5개 단체 261명의 공직자와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소중한 헌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의 강원도 내 많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헌혈제 날 행사를 계기로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헌혈 30회 이상부터 50회, 100회, 200회, 그리고 300회 헌혈자에게 헌혈 유공패를 드리고 있으며 소장 가치가 있는 블러드 도너 컬렉션은 30회부터 500회까지 총 12종을 단계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40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헌혈 유공자인 명패를 수여하여 헌혈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우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 헌혈을 400번 이상 한 헌혈자가 18분이나 계시다고요. 네. 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400번 이상이나 살려주신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헌혈 유공자의 명패를 네.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헌혈자에게도 이 정년이 있네요. 맞습니다. 69세가 넘어가면은 69세. 네네 헌혈을 할 수 없어서 정년을 또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9세가 넘으면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9세 헌혈 정년을 맞이하는 두 분께 마치 정년 퇴임 기념패처럼 감사패를 전달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 헌혈자가 또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이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헌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원주시에서도 헌혈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원주시청에 헌혈버스가 들어섭니다. 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원주시 보건소 광장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니까요. 헌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분증 지참 후 시간 맞춰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원주시 보건소 광장에서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막 지났습니다. 내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4 태화강 마두희 축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영월칙 줄다리기 시연행사가 진행됩니다. 영월칙 줄다리기 보존회에 권원갑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행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원갑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 태화강 마두희 축제를 통해서 영월칙 줄다리기를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먼저 영월칙 줄다리기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3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월칙 줄다리기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영월칙 줄다리기는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대왕과 관련이 깊습니다. 단종대왕께서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상군으로 강등되어서 영월 총령포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이 사전에 발각되자 결국은 세조가 내린 사역을 받고 영월 관풍원에서 승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영월 주민들은 단종에 대한 슬픈 역사적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으며 그 후 숙종 26년에 단종이 복위가 되자 그동안의 단종대왕께서 받은 서름과 애환을 위로하고 복위를 축하하는 의미로 칙으로 줄을 만들어 당기기를 시작했으면서 일제강점기 때 잠시 중단을 했다가 1967년 단종 문화제가 시작되면서 매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네. 2019년 9월에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영월칙 줄다리기를 또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역의 뜻 있는 분들로 영월칙 줄다리기 보존회를 발족하여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구술로 전해오던 각종 설들을 체증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2023년 10월에 도전을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월의 칙 줄다리기가 단종대왕과 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또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이 됐다. 네,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내일이죠. 울산에서 이제 태화강 마두희 축제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영월 칙줄다리기 시연 행사를 한다고요. 네네. 그럼 관광객들이 직접 칙줄다리기 대회를 그 행사를 체험해 볼 수 있나요? 네, 직접 영월 칙줄을 당기면서 체험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그렇군요. 이 단종제가 지난 4월 말에 있었죠. 네, 단종제 마지막을 이 칙줄다리기 경연대회가 항상 장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칙줄다리기 경연대회 영월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 영월 칙줄다리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영월 국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참석을 합니다. 네. 영월 칙줄다리기는 그 본 행사에 앞서서 영월 동강을 중심으로 그 동서 양편에서 줄을 만들고 그 안전을 기원하고 단종대왕께 풍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한 고사를 지내고 있고, 또한 시내를 관통하는 대규모 줄 연행과 마치 세조에게 억울한 항의 표시를 한 듯한 고싸움하는 등 줄다리기 본연 행사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줄다리기는 이게 경연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단종제 마지막 날
이 경연대회 할 때 뭐 네. 영월군 면 대상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항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읍면대항하고 영월의 그 5개 군부대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영월칙 줄다리기가 특이한 이유는 예. 줄다리기 줄을 칡으로 만든다는 거죠. 칡으로. 네. 예. 칡으로 만든다는 게 좀 특이한데 예. 보통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의 줄은 뭘로 만드나요? 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줄은 대부분 지프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프를 엮어서. 네. 영월의 그 칡줄은 그 인터넷 검색창에 칡줄다리기라고 입력을 하면은 강원도 영월의 민속놀이라고 뜰 만큼 칡줄다리기는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영월만의 고유 민속놀이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영월은 이제 예전부터 산간지방이라서 눈이 많지 않고 따라서 짚이 귀했습니다. 타 지역의 줄다리기는 대부분 짚으로 줄을 만들지만 예전에 볏짚은 가축의 먹이뿐만 아니라 각종 농기구 제작과 농사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한 초가지붕은 있는데도 볏짚이 많이 필요해서 볏짚이 아주 귀했지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영월에서는 볏짚이 귀해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칡의 그 질기고 긴 장점을 이용해서 칡줄을 만들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시연 행사를 통해서 영월칙 줄다리기가 전국에 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칙 줄다리기 보존회 권원갑 사무국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유지철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은주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